465번은 문제를 살짝 그려놨는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되려 쉽습니다. 요거의 그래프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곧 3차 1차라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고요. 이때 이거를 미분해 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돼서 그 값을 갖는 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루트 3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x제곱 빼기 9여서 마이너스 6이 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2 여기 자연수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수 k에 대해서 k가 1이면 2분의 1 곱해라 fx 빼기 6 다시 얘기해서 x축을 얼마만큼 요 범위는 캡들이니까 여기가 3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구나 9까지입니다. 역시 6칸 그대로 유지가 돼요. 6칸 유지가 되는데 가운데 있는 값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둘의 중점을 생각하면 6k예요. 6k. 그래서 k가 1이면 가운데 이런 점이 얼마 6 이렇게 되겠죠. 6 또는 뭐 12, 뭐 18 뭐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여기 18, 24 이렇게 가면서 그 함수값이 2분의 1, k가 1일 때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여기는 얼마냐면 또 k가 2일 때니까 여기 2가 되면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2가 된다고 쓰는 게 더 보기 편할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것도 뭐 2분의 12로 쓰는 게 낫겠고 여기는 4분의 얼마 12가 되겠고 5분의 1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자연수니까 밑에 그래프는 사실 필요가 없죠. y콜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얘가 바로 A1, 얘가 바로 A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A12니까 A12랑 만난 겁니다. 여기다 적어주면 A12의 값은 1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AN에서 N값 자체가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12보다 작을 때에는 AN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 2개가 되겠고요. 먼저 계산을 해버리면 2 곱하기가 되겠고 여기서까지가 5개니까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A11까지 나온 거예요. A7부터. 물론 A6은 얼마가 되느냐? A6의 값은 3이 되는 거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A에다가 또 얼마냐면 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5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A5는 Y는 5Y 교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4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도 지금 얘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Y코로는 아이고. 네, 여기가 아니라 좀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지금 4가 됩니다. 여기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4가 된다면 Y콜 4랑 만나는 거는 2 곱하기 2 플러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A3이라고 하는 놈은 Y콜 3인데 역시 여기랑 만나는 거니까 2 곱하기 3 플러스 1 계산하면 얘가 5가 나오고 얘는 7 나오죠. A2라고 하는 놈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언젠간 2가 나와요. 그죠? 2가 또 떨어질 수가 있나요? K 플러스 1분의 12라고 하는 것이 2가 나오려면 K 플러스 1 얼마가 나와야 되고 5가 돼야 되겠고요. K 플러스 6이 돼야 되고 K가 얼마가 된다? 5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놈인데 얘가 6인 거고 여기가 12가 됐고 쭉 가서 K가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6분의 12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없겠네. 그죠? 여기가 지금 6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12가 돼서 여기 2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몇 개 되냐면 여기가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2 곱하기 5 플러스 1이어서 여기가 지금 11 되겠고 A1 값이 되는데 A1은 여기가 지금 1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1이 되려면 K 플러스 1분의 12가 1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1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11개가 와야 돼요. 알았죠? 11개. 그래서 2개씩 계속 이렇게 쭉 따라갈 텐데요. 맞죠? 2개씩 따라갈 텐데 여기는 0일 때고 이쪽에 있는 거는 K가 0일 때고 이쪽에 있는 건 K가 1일 때고 알았죠? 따라서 K 값 자체가 0일 때부터 쭉 가서 얼마나 11 때까지니까
왼쪽에 있는 거 두 개씩 만나는 거는 이제 11개가 되겠고 여기서 하나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플러스 1이다. 그래서 2 곱하기 11 플러스 1이어서 얘가 지금 얼마구나 23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0 플러스 3 더하기 4 더하기 네, 이렇게 둘이 다니까 12 더하기 11 더하기 23 되겠죠. 따라서 요거 계산을 하면 여기는 11 되겠고 여기는 16, 19가 되겠고 여기는 34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는 30 되겠고 해서 64가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서 가자 이런 얘기고요. 요 그래프인데 자, 요 놈은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무슨 함수구나 연속인 함수 g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gx예요. xgx는 절대값 x로 묶어내면 fx-p 플러스 q가 됩니다. 우선 요 그래프를 나눌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 fx-p 플러스 q가 되고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물론 g0는 있겠죠. 이때 g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 0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에다가 절대값 취해버린 거니까 연속이 되니까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쪽으로 절대값 f 0-p 플러스 q와 마이너스 똑같은 값인데 이항해주면 절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q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q가 되긴 합니다. 우선 이렇게 두시고요. 알았죠? 그럼 얘는 뭐냐면 절대값 f x-p f-p라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선생님이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요 놈을 hx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 놈을 hx라 하자. p만큼 이던 걸 hx라 하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다시 어디다 써볼까요? hx를 fx-p라고 씁시다. 그러면 f-p는 뭐가 나와야 돼? h0의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그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얘는 x가 0보다 클 때를 의미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인데 뭐 이렇게 등호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이너스 절대값 hx 마이너스 h0다라는 얘기입니다. hx는 해당 f를 p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때 보니 여기서 지금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만 12가 되고 따라서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고 따라서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따라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y 프라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먼저 넣어봤더니 f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7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f3의 값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가 된 거니까 사라져서 마이너스 39입니다. 이 정도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9예요. 그래서 해당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됐습니다. 알았죠? 이때 얘가 fx이고 자 해당 hx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hx는 우선은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p의 보호가 문제에서 양수니까 우측으로 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요. 이렇게 우측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y축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갔다고 치면 y축은 상대적으로 뒤로 가는 거죠. 따라서 왜 이래?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y축을 선생님은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y축을 이 정도로 이동을 한다 손 치면 어디까지 할까요? 여기에서 얘를 y축을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hx의 그래프가 되고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는 0이니까 여기가 바로 h0 점좌표예요. 알았죠? 여기가 바로 0,h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 hx-h0가 됩니다. 그래서 hx-h0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것에 대해서 얘가 지금 0,0이 되려면 알았죠? 0,0이 되려면 x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되겠구나. 0 넣을 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hx-h0는 요것이 요 놈이 0,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0,0. 알았죠? 0,0이 돼. 요 그래프상에서 x에다 0 넣으면 0,0이에요. 여기가. 알았지? 예, 그래서 요 놈이 새로운 무슨 축이 되냐면 x축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x축.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난 거예요. 이게 0,0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렇게 됐으면 얘가 바로 hx-h0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여러 개를 얘기했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되고 나서 해당 그래프를 가지고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면 얘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좀 꺾어 올라가겠고, 알았어요? 이렇게 꺾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군데? 한 군데가 생겼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전부 다 꺾어 올라간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 이 그래프는 다시금 꺾어 올라간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다? 다시금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죠? 다시 마이너스 거니까 축대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가 지금 아까 쌤이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거를 거꾸로 이렇게 올렸고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었고 얘는 가만히 있었고 얘를 올라가서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역할은 다시 그걸 축대칭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되겠고 이 부분을 다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여기는 아니에요.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때 요만큼이 y축이 다시요. y축이 이렇게 와 있다고 치면 뒤로 가야 됩니다. 곡선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뒤로 갔고 여기가 바로 0,h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가 hx-h0가 되겠고 여기다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면 그래프를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알았죠? 얘는 가만히 이렇게 있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0보다 클 때에는 요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고 0보다 클 때에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고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는 다시금 대칭해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몇 군데 생긴다? 2군데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아이고. 네, 이렇게요. 다시 그려봅니다. 계속 몇 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갈 수 있는 지점은 어떤 특이점밖에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때 만약에 내가 여기가 y축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y축이에요. 그렇죠? 이쪽이 y축이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때 절대값 요놈이 다시 hx-h0인데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되겠고 얘는 올라갔다가 얘가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마이너스한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지금 몇 군데 생깁니까? 2군데 생겨요. 2군데 이렇게요. 알았죠? 2군데 생깁니다. 자, 다시요. 네. 그래서 여기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y축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새로운 무슨 축이 되고 x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밑에 있는 부분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의 왼쪽에 있는 그래프 얘를 다시 내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군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아까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놈을 P값은 얼마가 돼야 되고 1이고요. 알았죠? P값은 1이 되고 요거 그대로 이걸로 올린 거잖아요. 올렸는데 얼마큼 올린 겁니까? 얘가 원점으로 간 거니까 Q값은 바로 얼마구나?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좀 더 가지고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만약에 새로운 또 y축이다라고 한다 손 치면 이렇게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올렸다가 이렇게요. 알았죠? 거꾸로 올렸다가 다시금 얘를 대칭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따라서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y축이 이쪽으로 가 있으면요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볼게요. 이렇게 되겠고요. 알았죠? 이렇게 되겠고 이때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고 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내려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 또 이때도 몇 개, 두 군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 있으면 이때도 역시 이 부분은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 올라갔던 걸 다시 내려주니까 이때도 역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아예 없게 마련이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67번입니다. fx-3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fx-3x-2라고 하는 놈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불가능한데 이때 보니까 여기에서 얘는 그러면 3차 함수고 3차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축과의 교점은 있을 수밖에 없게 마련입니다. 근데 절대값을 취했을 때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별이라고 할 때 거꾸로 올라갔을 때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별인데 이때 이 값과 이 값 서로 어때야 되니까 같아져서 이때 미분계수가 바로 제로가 된다면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면 제로가 되면 이때는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이 x가 알파에서 0이 되면 그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도 제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답을 만족한다라고 나왔는데 fx 곱하기 gx가 지금 x-2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요 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예를 들어 y라고 했을 때 2에서 지금 0 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돼도 음수인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fx에서 x-2라는 인수가 하나 더 튀어나와줘야 여기에서 x-2가 더 튀어나와줘야 x-2의 제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fx도 뭐가 있어야 된다? x-2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올라가시면 여기에서 fx도 x-2가 있잖아요. 여기도 x-2가 있으니까 따라서 요 놈은 절대값에다가 x-2로 묶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도 x가 2에서 지금 그냥 근으로 가고 주면 안 되고 접선의 길이가 또 제로가 돼야 되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x-2가 한 번 더 있어야 되고 얘가 그렇다 해서 2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던가 아니면 또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런 두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여기 x-2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내 말 이해할까요? 그래서 fx-3, x-2라고 하는 녀석이 x-의 몇 제곱? 세제곱 있어야 되고 이때 최고차항 계수를 보니까 얼마가 된다? 1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fx는 x-2의 세제곱 더하기 3 x-2가 되겠고 따라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4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참수의 그래프인데 f'3분의 f'5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fx가 x가 2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f'2의 값은 우선 얼마가 되겠구나. 제로가 됩니다. f'x는 3차인데 그 다음에 fx-f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따진다면 요 놈을 또 hx라고 한다면 h1은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0 되죠.
맞죠? F를 빼기 F인 거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는 X-이라는 인수를 갖기 마련이고, 이때 절대값을 취했을 때, 절대값을 이렇게 취하게 됐을 때, 얘는 지금 몇 차가 된 건데, 4차가 된 건데요. 여기도 지금 몇 차가 된 건데, 그러면 4차가 돼야 되는데, 오직 어디에서만, A에서만, A는 2보다 큰데요. 거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X-1은 그러면 당연히 지금 X-를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가 더 있어 줘야 됩니다. 우선 이중근을 갖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알았죠? 이중근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근데 또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야 된다? X-A라는 놈을 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나가 더 있다고 친다면, 보세요. 4차가 돼야 되는데, 1에서는 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A선은 2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만났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된다면 꺾고 올라가게 되면 이런 데서도 또 미분 불가능한 점 또 생기게 되니까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 얘는 미분 가능했고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 더 있고 여기다 X-알파라고 하는 근이 더 있다고 치면 안 된다. 여기도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fx-f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진 거냐면 x-를 몇 제곱, 여기서 지금 세제곱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묻는 거는 f'이 되는 것이고요. 알았죠? 그래서 fx-f1이라는 함수는 x-의 세제곱에 x-a가 있고 이렇게 k가 있을 텐데 알았죠? 이때 요 놈을 가지고 미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f'x는 k에다가 여기다가 3 어떻게 되죠? 3x-의 제곱에 x-a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겠고 x-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위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번입니다. 최고차항계수가 얼마? 1인 4차함수 fx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fx는 x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취한 그래프에 대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여 G'1이 있다는 얘기예요. 존재. 그 다음에 G1과 G'은 똑같은 값이다. 그 다음에 gx는 x가 1에서 1이 또 언급이 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소값을 가졌으니까 미분 가능한데 그 점에서 극값을 가졌어요. 미분 가능한데 극값을 가지니까 따라서 G'1은 얼마가 되겠구나. 0이 돼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졌으니 이런 얘기예요. 극값을 가졌으니 그 점 적성기준 제로가 된다. 따라서 여기도 제로다. 따라서 G1도 0이고 G1도 제로가 됐고 G'1도 0인 거니까 해당 GX는 뭘 갖고 있어야 된다? X-1의 제곱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fx는 몇 차인데 지금 fx는 4차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4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에서도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1에서 중분을 가졌어요. 적어도 중분을 가졌고 마이너스 1과 0에서 극소를 가졌다. 그럼 마이너스 1과 0에서 극소를 갖게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극소 또 여기도 극소 이렇게요. 벌써 여기서 4차가 되니까 또 만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위에서 극소를 가졌다.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있었다고 친다면 꺾어 올려서 극소가 되려면 여긴 극대가 돼야 돼요. 알았죠? 극대가 돼야 되고 0에서도 극대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 1에서 또 중근을 갖게 되는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축과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축과 만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또 없다는 얘기죠. 여기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얘가 지금 밑에서 꺾고 올렸을 때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꺾고 올려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x가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fx는 뭘 갖고 있다? x 플러스 1도 있고 x도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는 그래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2인가요? G2라고 하는 값은 G2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니까 6이겠다. 이런 얘기예요.